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소서 자유형식에는 뭘 써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목별로 어떤 걸 작성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게 되는,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입사 후 포부예요.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을 썼으면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이 입사 후 포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입사 후 포부에는 무엇을 써야 될까요? 첫 번째, 업무, 성과, 기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것도 상관없지만 실제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셔야 됩니다. 단순히 제가 입사만 한다면 여기 회사에서 모든 일을 저 혼자 다 하겠습니다. 물론 열정적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것을 구체화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이 친구가 들어와서 이걸 하겠구나, 즉 설득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입사 후 포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직무를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조사를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사 후에 1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해서 저는 들어오게 되면은 1년 차에는 뭐 할 거고요, 3년 차에는 뭐 할 거고요, 5년 차에는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첫째,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날마다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행동적인 측면으로 어필해 주시면은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그렇죠. 꼭 첫째만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둘째도 하셔도 돼요. 셋째도까지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 분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넷째, 다섯째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첫째 어떻게 하겠습니다. 행동적인 측면을 어필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나왔죠. 그리고 둘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나오겠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한 300자에서 400자도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500자 넘을 때도 있죠.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주신다고 하면 더 이상 뭐 회사 입사 후 포부는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그래서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정보냐면 도대체 내가 하려고 하는 업무는, 그 업무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경력자 보게 되면 경력 채용 공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고를 찾아보시면 경력자, 즉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영업이야. 영업인데 신입이 아니고 경력자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실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담당 업무와 지원 자격이 있어요. 지원 자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스펙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쌓아야 되는 거고, 담당 업무는 지금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이 커리어에 의해서 하게 될 일들이에요. 즉 실은 이게 입사 후 포부예요. 입사 후 포부가 됩니다. 얘네들을 구체화해서 첫째, 저는 해외 정보 수집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데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방금 전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처럼요. 해외 정보 수집을 모으기 위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의 입사 후 포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인성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가장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부분이고 절대로 없어질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자,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업무,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것을 우선 선택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구는 약속 지키고 싶지 않나요? 누구는 배려하고 싶지 않나요? 다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업무에서 조금이라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그 가치관이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에 회사에 생산 라인을 관리하는 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생산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나 이런 것들,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 라인이 운영이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는 리더십 있고 막 저돌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이러한 성향보다는 어떤 일을 하나를 봤을 때 천천히 꼼꼼하게 보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시는 게 훨씬 이 직무에서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를 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직무하고 조금 성향적인 부분에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를 좀 가져오셔야 되겠고요. 자, 그 대신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그 가치관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과정 따윈 필요 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보다는 항상 일이 우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가치관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실험 보게 되면은 다른 항목들보다도 이 면접을 보시는 분들, 면접관들은 이 성장 과정 같은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의 어떤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즉, 그 면접관들은 이 하나를 보면요, 열을 막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이 친구 행동은 이러할 거야. 뭐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가치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즉,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 경험에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고등학교도 한번 내려가 보세요. 고등학교. 근데 너무 막 초등학교 이렇게 너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사람은 좀 이제 이렇게 봐요. 사람이 크면서 분명히 그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한 번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 때까지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겪었을 거야. 이거는 조금 더 맞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가치관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오래된 가치관, 너무 오래된 경험 이런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최근 거를 보되 대학에서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의 경험들도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것을 우선으로는 추천드려요. 물론 그게 사례별로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험부터 우선 찾아보시는 거 좀 한번 찾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 뭐 예를 들면은 나에게 있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되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진정성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거나 어떻게 극복하거나 그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했거나 라고 한다면 그 행동적인 측면이 여러분들에게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관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버티기, 끈기, 집념, 인내, 근성, 배움의 계기 등등 이런 것들은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작성을 꺼내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직무나 혹은 전공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나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복지나 이런 쪽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기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요.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뭐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간호과에 가보면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그 본인의 가족이나 혹은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입원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나
혹은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그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세게 왔었나 봐요. 그래서 나도 간호사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배우려고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도 성장 과정, 즉 내 가치관을 찾아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되게 쉽게 한번 사례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어린 시절 저는 소심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영화 왕의 남자의 이준기 씨 덕분에 변하게 됐습니다. 되게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와 비슷한 이름을 가졌지만 정반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크게 웃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내심 관심 받아 좋았습니다. 이 관심을 계속 받고 싶어서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네. 이 관심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뒤에 수업 시간에도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왔던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건은 아니지만 되게 어때요, 여러분? 진정성 있게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특별한 것만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런 내 과거에서의 대한 내용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는 거, 얘기해 주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바로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써야 될까요? 또 교수님, 부모님, 지인, 가족의 이야기가 더 중요할까요? 과거에 내 모습이 상상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쓰지 말라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즉,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 즉, 현재 내 모습, 혹은 내 미래의 모습이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더 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 즉, 초등학교 때 내 모습이 그려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그 심도 있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내 모습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 너무 부모님, 그 다음에 교수님, 지인, 가족들의 이야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은 한 줄로 끝나시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실천했던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오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방금 전에 봤던 거죠? 과거의 내 모습이 상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고 현재의 내 모습이 상상이 되어야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성장 과정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좀 드려볼까요? 지금처럼 A씨, B씨 이렇게 해서 사례를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1979년 3월 20일 서울에서 엄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이렇게 이유가 없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요? 밑에 볼게요.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살아남을 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3대 독자인 탓에 어려서부터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키우려던 부모님의 노력 덕분입니다. 제가 용돈을 벌기 위해 처음 팔았던 물건은 유리구슬이었고 이때부터 거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게 됐습니다. 즉 뭐예요? 예전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께 받았던 영향을 통해서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위주로 썼던 거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셔야 되겠고, 마지막 성격의 장단점, 이거는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내 성격의 장단점은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제 3자인 친구나 혹은 부모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셔요. 나 혼자 막 내 관점에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주변에 야,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 물어보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꼭 그것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전에 내 어떤 행동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셔서, 즉 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그리고 근거까지 물어보신 게 되면 굳이 여러분들은 많이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나는 내가 되게 착하다고 생각해. 근데 내 주변에서는 너 되게 쌀쌀맞아. 어떤 게 잘 맞을까요?
맞아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즉, 제3자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근거를 같이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성격의 장단점은 쉽게 써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성격의 장단점에서 이것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단점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을 막 되게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게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순서가 되느냐? 바로 단어를 순화하시는 거죠. 단점은 이렇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해서 제 단점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고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죠. 다만 이런 건 안 되죠. 되게 예민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저는 짜증을 자주 냅니다. 화가 많아가지고 가끔 막 뭘 집어던지고 그래요. 이런 성격이면 여러분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할 수 없겠죠. 즉 너무 치명적인 단점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내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되 약간은 긍정적인 단어로 살짝만 바꿔주시면 제일 좋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꼼꼼하지 못하다, 뭐 급해서 빼먹는다, 차분하지 못하다, 가끔 욱한다. 너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성격을 좀 만약에 쓰려고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살짝 고민해 보셔서 긍정적인 단어로 좀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가끔 이유 없이 밤잠을 설친다, 지나치게 신중해서 결정이 늦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빼주시고, 그 다음 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힘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걸 고쳐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점도 마찬가지예요. 완벽주의자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게 완벽주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평가자들은 뭐냐면 내 자기소개서 이력서에서 그 오타를 찾아요. 완벽하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막 오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당황하겠죠? 그렇게 너무 그 완벽주의자다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가는 성격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사례. 네. 자, 실증을 자주 느낀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고쳐준 사례인데, 피아노를 사고 한 번 치고 안 치고, 수영도 한 번 하고 안 갔고,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거나 책을 사도 책도 이제 사서 안 본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모든 것을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꿨더니 느낌이 어때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시간, 금전, 계획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고치라고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조금만 단어만 바꿨는데 느낌이 확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 여러분들이 자유양식에서 쓰는 항목들은 정말 특별한 항목들이 아니에요. 가장 스탠다드한 항목들을 여기에 넣으셔서 작성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겠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직무 경험,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등 이 5가지 항목이 가장 기본적이겠고, 이 중에서 선생님 전 5개 다 못 쓰겠어요. 그럼 3개만 쓰셔도 괜찮아요. 다만 그 분량적인 부분에서는 한 500자 정도씩 내 경험이 충분히 들어가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최고의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자유양식 한번 써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